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네요. 한국이. 저도 깜짝 놀랐네요. 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처음 아마 이런 주제는 다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높은 선택을 하고 있네요.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이 높은가. 경제협력개발국 1등인데 2000년대 들어서서 한 번도 1등을 빼앗긴 적이 없는 모양인데 2등과도 압도적인 격차네요. 참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8명까지 올라갔는데 2등이 일본입니다. 19.7명. 이건 아주 이례적이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11.3명.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더 최근 자료일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1등이 25.8명, 그리고 리트비아가 2등, 그다음 슬로베니아가 3등, 일본이 4등이네요. 20명 단위 국가는 없네요.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높은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네요. 여러분 보시죠. 10만 명당 25.8명이 죽는 겁니다. 평균이 11.6명인데 대단하죠.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한 신문이 2013년에 나왔던 그 일본에서도 이례적으로 한 여러분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률이 낮은 겁니다. 이처럼 자살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2013년 오카 마유미 교수가 일본 도쿠시마현 가이후초의 낮은 자살률을 주제로 쓴 단행본 살기 좋은 마을 자살률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책을 아마 펴내가지고 많이 읽혔던 모양입니다. 일본도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네요. 일본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고 이걸 낮추기 위해 가지고 그 기사를 이제 오늘 취재를 해서 내보냈네요. 일본 시골 마을의 최저 자살률 비결, 이웃 간의 절묘한 거리감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네요. 이제 이런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어촌인데 일본 남동부에 있는 도시 가이후초 이런 여러분들 외식 건물들, 이런 외식 건물들이 전북의 군산, 그리고 또 전남 목포, 경남 마산, 경남 통영, 과거의 충무죠. 제가 유소년기를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외식, 일본인들이 남긴 적산 가옥들이죠. 지금도 아마 경남 통영의 이렇게 항남동처럼 그렇게 옛날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데는 골목이 좁고 그다음에 이런 외식 가옥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런 아주 작은 마을이네요. 여기에 이제 유독 특히 이제 문화 분야나 아니면 인류학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정 지역이 장수 지역이거나 자살률이 적거나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 분석을 많이 하죠. 이 연구자가 이런 밝힌 걸 보니까 서울 종로보다 약간 넓은 면적에 8,600명이 사는 시골 마을 어촌인데 이 오카 교수는 4년에 걸쳐서 200명 이상의 가이후초 주민들을 만나고 3,300명 이상을 설문조사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했네요. 결론이 가이후초 주민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가 없고 이웃 간 관계가 교착되어 있지 않고 완만한 유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통념상 보려면은 자살률을 낮추려면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오카 교수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완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느슨한 관계가 그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발견물로 이렇게 발표가 됐네요. 이제 여기에 보건사라는 직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마츠바라 후미코 씨가 이 마을에 옮겨오기 전에 거주하던 데가 좀 자살이 높은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있던 지역에서는 가이후추에 비해 강한 유대가 존재했고 강한 유대감의 집단에서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의존관계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돌려줘야 된다는 역학관계가 색이 짙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어렵고 우울함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옮겨온 자살률이 낮은 이 도쿠시마현 이 지역에는 이웃과의 교제가 드물고 남을 돕는 일도 의무감이 아닌 내친김이 하는 일로 인식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역학관계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완만한 유대관계 형님 아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슨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제 보시면은 이 가이후초 주민들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절묘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렇다고 유대감이 강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고민이 있을 때 남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민에 대해서 해결책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들어줄 테니까 당신 고민을 얘기해 보시오. 그냥 가볍게 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해결하는 몫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적당히 뭐든 적당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후초 집단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민 상담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과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게 자살률이 높은 겁니다. 한국이. 일본도 높고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네요. 자, 이 이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가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유소년기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경남 통영의 항남동이란 그런 과거에 일본 적산 가옥들이 많고 이런 데서 자랐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름 남아있는 것이 그 광경까지 다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우리 집이 있고 그 뒤에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집이 어디 있는가까지 다 기억이 돼요. 거기서 군대를 갔다 온 장남이 이제 바다에 빠져가 이제 죽은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그때 나이가 10살 한 미만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유소년기에 굉장히 강하게 인상 지웠던 기억이니까 세월이 50년 이상 넘었어도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처음 사람이 죽는 걸 그때 본 거죠. 그때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억은 이제 50대를 전후해 가지고 서양 고전 한 3년 정도 공부할 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에서 자살을 하게 되면은 장례를 못 치르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의 모지에 묻히도록 허용 안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굉장히 강한 그런 기준이 생명은 그때는 다신교지 않습니까? 생명은 신이 당신한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 손으로 생명을 끊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 관통했던 자살에 대한 그런 통념이고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묘지에 못 묻히게 하는 겁니다.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주홍 글씨에 해당한 거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생명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그 양반들의 그런 생사관인 거죠.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여부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느냐 끊지 않느냐는 문제들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본인의 견해하고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금세 자기 목숨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고대 그리스인처럼 네 생명이 아니다 이야기. 네 목숨이 아니고 그냥 신이 네한테 사용하라고 준 건데 네가 무슨 월권을 해가지고 네 스스로 죽고 야단을 하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죽을 때 손을 사용했거나 뭘 하면은 그걸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벌을 가했죠. 그러니까 대중 속에서도 굉장히 하기야 뭐 사람이 죽을 때면은 얼마나 어려워서 죽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사자 외에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데 생명을 본인이 스스로 끊는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관점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고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풍요로운 집안에 나더라도 죽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재벌가들도 죽는 사람들도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속에서도 가장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생명이란 게 참 본인이 끊겠다 하면 뭐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해본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약간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게 되면은 고통의 의미나 이런 부분을 새기기보다는 그냥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외로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외롭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혼자서 태어나니까 죽을 때도 혼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거죠.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걸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고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도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미를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외로움 같은 걸 참 안 타는 타입인데 그리고 그동안 오면서 제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거나 이런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새기는 거죠. 내가 대화하고. 그런데 뭐 이제 사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다 다르겠지만 사람은 신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정립이 안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항상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돈이 많든 학식이 많든 늘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참 책을 많이 읽을 때 미국의 여성학자죠. 죽음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쓰신 여성학자입니다. 그 간병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본인이 뇌출혈 같은 걸 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무신론자였을 거예요. 신이란 존재를 전혀 인정 안 했을 테니까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뭡니까? 본인이 딱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 요즘에 참 신앙들도 많이 이렇게 세속화돼 가지고 그런 힘을 부여하는 데가 참 드문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뭐 오늘 이렇게 나온 연구는 느슨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 뭐 도움이 좀 되겠죠. 도움이 되지만 사람은 절대자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은
항상 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인 공공이나 인간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절대자하고 이런 데 수직적 관계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막에 있으나 뭡니까 광야에 있으나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항상 연결된 고리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삶의 굉장히 중요한 진수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너무 여러분들 지금도 그거 한 것은 넥슨의 창업자 이야기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겠습니까. 자식들도 딸이 장성한 딸들이 2명이 너무나 내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천금을 얻으면 뭐하냐 이야기죠.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이 해결이 안 되면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밥을 2그릇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 넥슨 창업자 되시는 분들. 뭐 뉴욕의 호텔 방에 있나 이러면 하와이 비치에 있나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나 무슨 뭐 미국의 나바호 여러분들 사막에 있나 간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던 여러분들 연결고리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직속으로 뭡니까 절대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골방에 있으나 무슨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혼자 있으나 병상에 있으나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됐으니까 노년이 돼서 그냥 외롭다 뭐 존재론적으로 외롭다 안 가면 신과의 여러분들 정상적인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인간은 늘 외롭고 뭡니까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제가 50대에 여러분들 한 5-6권 정도 철학서를 쓰고 딱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이 유식하고 똑똑하지만 본인의 생사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은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50대 여러분들이 야심차게 한 5년 정도 철학 공부를 제대로 한번 정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책을 쓰기 시작하고 공부를 했는데 딱 중간에 가다 한 2년 정도 됐을 때입니까 이 사람들 자기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난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까. 역경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어떻게 사람이 꽃밭만 여러분들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역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가 참 많고 그런데 그런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하고 그런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오늘 한국의 철학은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항상 외롭죠.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뭐 자기 입으로 무신론자고 떠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명성을 추구하고 뭘 추구하고 그게 채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항상 공허한 겁니다. 정말 참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놓쳐 가지고 가끔가다 생각하면 참 넥슨의 그 창업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